예, 어제 하루 휴가를 보내고 왔더니만 휴일을 보내고 왔더니만 오늘 월요일 같은데 금요일이고요. 네, 또 배당 기준 얘기도 합니다. 시장은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장의 트렌드 사이클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메가사이클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전략을 세울 때이지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역시 뭐 지금 미리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이죠. 네. 근데 좀 조정을 받으면 살까 싶은데 투탑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조정을 안 받고 가는 흐름들입니다. 연말 내년을 보면서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11월 달 반도체가 많이 수출이 됐었고 12월 달 12월 20일까지 반도체 예비 추정 수출 물량을 보더라도 예. 전년 동월 대비 한 30% 증가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에서 반도체가 보통 한 24%, 25%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28%, 잘하면 3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액세스를 보이고 그다음에 힘을 얻고 있는 거는 뭐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엔비디아 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록을 지금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록 같은 경우에는 추론 AI죠. 사실 추론 AI와 그다음에 LLM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LLM 같은 경우나 일반 기존의 애들은 다 제 조건을 다 입력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반응 정도를 받는데 추론은 그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이 자율주행을 봤을 때 이 차는 이러이러한 성능과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차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너는 어떻게 움직일래? 이게 추론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은 좀 더 빨리 추론 AI가 되면서 좀 더 빨리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뭔지 아시죠?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반도체는 지금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사실 추격 매수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예. 단기 포지션이 아니라 장기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구글이 TPU 쪽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주가 오른 게 한 달 됐나요? 한 3주 정도 됐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해서 협상해서 샀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각보석이 예. 있다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큰 예. 그림들을 엔비디아가 앞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SK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전고점을 치고 가면서 뭐 여러 이슈가 있죠. 반도체 쪽도 좋고 뭐 또 M&A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도 4% 넘게 오르는 상황이고 11만 원 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예.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 동향이 한 3주간은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죠. 예, 그동안. 이전에는 한 3배 정도, 9월부터 한 3배 네. 정도 올랐었는데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업체들이 그 반도체를 이제 이제 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도체 가격은 더 오른다. 이유는 수요가 아직도 대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라인을 늘려서 추가 공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급 과잉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경험이 2번이나 겪었거든요. 삼성전자 이번에 반도체 수요가 집중하면서 가격이 3배나 오를 때도 라인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전 세계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 SK 하이닉스가 최고고요. 삼성전자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아마 곧 SK 하이닉스 어깨를 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탑 2개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늘어날 거고 HBM 늘어날 거. 이거 추론 반도체가 추론 이론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메모리가 증가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거든요. 단기적으로 쉬어가지만은 길게 봐서는 삼성전자 뭐 상당히 요즘에 뭐 저기 그 15만 원, 2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투자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6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요즘은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5%나 오르고 있는데요. 네. 바보 같은 질문. 네. 두 개 중에 뭘 사요? 같이 사요? 네. 선택의 문제인가요? 네. 예. 저도 이거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네, 많은 네. 질문을 받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를 살까요?를 예. 고민을 하는데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강할 때 제가 9월 달부터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더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발군의 그 매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들어서 한 30% 정도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다면은 영업이익 면에 이런 거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죠.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인데 이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좀 긴 안목으로 보면은 아직도 삼성전자가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단기는 일단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자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기를 보면은 삼성전자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 필요하면 두 개 다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문에 따른 현답을 해주셨고요. 소부장이 좀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런 투탑의 반도체 효과가 낙수 효과가 확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종목만 갖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소부장 중에 갔던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변동성이 좀 있고 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약진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소부장은 결국은 전체 단은 아니다.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반도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네. 반도체 소재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생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생산은 우리가 봐서는 뭐 웨이퍼 생산하고 우리가 로직 다이라도 반도체 생산하고 두 개를 구분하는데 웨이퍼 생산은 장비하고 소재 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반도체 수량 우리가 얘기하는 로직 다이 쪽은 일단은 그 우리가 반도체 그 조립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생산 공정 그다음에 그 공장을 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장비는 좀 배제가 돼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장비로서 전 세계 뭐 탑티어니까는 이거는 긍정적이다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장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본다면은 장비보다는 소재와 그다음에 조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보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SF 반도체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 네페스 이러한 업종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전에 3개월 전부터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오사트 업체를 좀 늦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제가 그 선정을 못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 회사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전 소재 산업이라고 봅니다. 예. 반도체 생산 양이, 물론 생산량이 이전보다도 가동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지난번에 그 HBM용 그 CMP 공정에 하는 KC텍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소재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숫자가 찍힐 때는 어디다? 일단은 소재 쪽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사트 업체, 이 두 개 업체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얘기 첫 번째로 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였었던 조방언입니다. 먼저 조선도 조금 반도체 이제 길을 뺏기면서 좀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트럼프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오션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은 내년 상반기를 보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조선은 사실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주로 수주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 성장 가치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국 쪽에 조선 물량을 뭐 잠수함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기대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최소한 2년, 3년 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동안에 조선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가치 대비 좀 고평가되기도 했는데 이전에 성장성 대비 저평가됐던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선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짧은 그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 미국에서 오는 에너지 아니면 뭐 다른데 LNG 선이나 이런 그 수주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이런 쪽의 에너지가 어떻게 주가에 그 부과가 되느냐인데 지금 현재 조선업종을 보는 전반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좋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주의하자. 2026년도부터는 중반기와 하반기부터는 조선은 다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 부근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불구하고 조선주가 같이 못 가고 하나만 가는 것들도 이제 수급이나 관심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다음 방산입니다. 방산도 조정 양상인데 지금 조정이 기회입니까, 방산은? 방산은 참 그 정의하기가 저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기타 국지전이 벌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군사 장비라든지 포탄 이런 게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문이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발주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이전에 이렇게 그 이슈가 만들어서 실적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PER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방산장비 PER이 지금 한 50, 70 정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이거는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조금 사라지면은 그다음에 숫자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그 기술력이나 뭐 탱크라든지 자주포, 로켓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방산 자재를, 방산 무기를 구입한다면은 전쟁 무기 구입한다면은 가성비가 있고 그다음에 납기가 빠른 이런 대한민국 제품들 방산 무기들이 저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숫자가 찍히길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잠깐 쉬었다 가자. 이후에 다시 방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배팅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좋습니다. 조방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결이 좀 다른 거죠. 그죠? 네. 원전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이나 방산은 사실 얘기하면 핵심 종목들이 몇 개가 이제 같이 언급되는데 원전은 사실 얘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조정 지금 계속 좀 횡보 국면으로 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으로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봐줘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 가스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을 본다면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은 원전은 이슈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납기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조선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는 배가 만들어지는데 원전은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슈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나 이제부터는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수주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수주가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략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슈가 만들어질 때가 틀림없이 2026년도에 에너지 문제 나오면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 매수 나쁘지 않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방원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주입니다. 우주항공은 테마인가 주도 섹터인가?
영화 카피 같네요.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민간 예주기업 이너스페이스는 뭐 사실 아름다운 실패죠. 한 번에서 사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실패했지만 이슈가 있었는데 그 모멘텀 사라졌고 스페이스X는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들 좀 묶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가운데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우주항공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이노스페이스가 좀 네. 실패했지만 나로우도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당연한 수준이다. 뭐 지금 그 스페이스X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 많이 했거든요. 이건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과연 우주항공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만들 거냐? 아니면 전 세계가 필요한 거를 만들 거냐,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한 걸 만드는 구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은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모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X 얘기하셨는데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부여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전 세계 망을 깔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통신 모든 것을 장악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구글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페이스X는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술을 해서 발사 비용을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내와 스페이스X를 본다면은 일단 스페이스X 관련주, 저궤도 위성 관련주를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수혜주로 부각된다. 그런데 오늘 뭐 2, 3% 오르는데 우선주가 20% 오르는 거는 이 테마의 특성을 상당히 수급의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영호 소장님의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소재와 장비와 생산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산 쪽도 지금 오사트 업체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재 업체 중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한 소재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 PER이 한 8에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반도체 소재줄 같은 경우는 PER이 15에서 20 정도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생각이고요. PBR도 0.7배 정도 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에는 고순도 가스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웨이퍼 가공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재 쪽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시장에서 관심을 일자 받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평가 종목, 실적이 좋아질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이전 고점을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PR 10밖에 안 되는 구간이고요. 지지 이탈가는 2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면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주는 소부장 쪽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스였고요. 오늘 메가사이클 박영호 빅마스터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